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여전히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크고 넓은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량은 최근에 리뷰했던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을 기반으로 2열 좌석에 의전 차량의 목적성을 더한 VIP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판매 가격은 약 5,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은 그라데이션 효과로 입체감을 살린 라디에이터 그릴, 좌우로 길게 늘어뜨린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바디 컬러 클래딩,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알로이와 같은 디자인 요소로 외관을 다듬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차량은 산타페나 소렌토 그리고 모하비 등과 같은 SUV 차량들과 비교하는 게 더 맞겠지만 국내에서는 미니밴인 카니발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509리터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입구 바닥에는 턱이 없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수월하고 2열 시트 등받이와 3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트 등받이가 접혀 있을 때는 바닥에 턱이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가 돼서 차박 캠핑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다는 점이 카니발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3열 시트 등받이를 굳이 이렇게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그리고 골프백까지 모두 적재가 가능하고 VIP라는 이름에 걸맞게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VIP 트림이 아무리 의전 차량의 목적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 차량은 여전히 SUV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2열 좌석에 앉기 전부터 잘 드러납니다. 이 차를 타게 될 귀빈들이 가장 부러워하게 될 기능은 아마도 카니발에 적용된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일 겁니다. 그리고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VIP들의 탑승과 하차를 돕기 위한 사이드 스텝 또한 꼭 필요해 보이네요. 2열 좌석은 보시는 것처럼 편안한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착자감은 운전석 못지않게 좋습니다. 일반 트림과 비교되는 부분으로는 우선 전면부에 있는 모니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유튜브, 뉴스레터, 멜론, 그리고 DMB까지 모두 시청이 가능하고 원하시면 옆좌석 모니터와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화면은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 암레스트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로도 일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별도의 이어폰이 없이도 이 윙타입 헤드레스트에 내장된 스피커로 해당 좌석에서만 독립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양문형 암레스트가 적용돼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면적이 상당히 깊고 넓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각 좌석 손잡이 앞쪽에 있던 컵홀더가 가운데 센터 콘솔로 이동하게 되면서 냉온장 기능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음료를 보다 더 차갑거나 따뜻하게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얇고 긴 물병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컵홀더가 센터 콘솔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존의 컵홀더 자리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로 대체가 됐고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 아니시라면 여기에 보관하면 좋겠고 반대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전면 시트 등받이에 있는 USB 포트로 유선으로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VIP 패키지에는 2열 좌석 탑승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가 특별히 지원되어 있습니다. 대신 3열 좌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희생됐고 양쪽 시트를 넘나들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도로 쪽에서 탑승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면적은 상당히 넓어서 좋고 내렸을 땐 끝까지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수동으로 도어 커튼을 칠 수도 있겠지만 VIP 패키지답게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그리고 썬루프는 천장 쪽의 강성 확보를 위해서 파노라마 썬루프 대신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됐지만 카니발과 달리 2열 좌석 썬루프는 열리고 닫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2열 좌석에서는 썬루프의 덮개조차 열고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역시 카니발 7인승에 적용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조금 더 부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 의전용 차량으로 개량된 모델이라기보다는 대형 SUV라는 틀 안에서 기능성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았던 운전석 인테리어와 3열 좌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딥다이브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내로 나가보시죠. 팰리세이드의 엔진 라인업은 V6기통 3.8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 2.2 디젤 엔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물려있고 전륜구동 모델 및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295마력의 36.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연비는 시승차인 사륜구동 20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9km입니다. 이 차량은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기본적인 승차감은 생각처럼 거칠지 않고 도심에서 타기 좋습니다. 다만 정고가 높고 전장이 긴 만큼 과격한 동작을 입력하면 예상된 것보다 더 과장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있는 일반적인 도심주행 상황이라면 차량을 너무 과격하게 다루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험로 주파나 업무용 또는 견인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성이 아닌 일반적인 도심주행이 주가 된다면 토크 중심의 디젤 엔진보다는 부드러운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터보차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보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서 안락한 주행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너 구간에서는 이 차량의 넓고 긴 제원 덕분에 꽤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엔진의 전수 변화에 따른 출력과 토크 변화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트랙션 컨트롤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배기량, 고해 전용 자연흡기 엔진이 갖는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NA 엔진은 과급기를 거치지 않고 바깥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흡입 공기의 온도 변동이 그리 크지 않아서 계절이나 엔진 부하에 상관없이 늘 일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내구성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높이려면 배기량을 늘려야 하고, 배기량이 늘어나면 엔진의 사이즈가 커지고 연비가 떨어지는 등의 단점 또한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탑재된 3.8L 엔진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게다가 저RPM 구간에서의 초반 가속력은 이 차량의 배기량을 따졌을 땐 디젤 엔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이 가솔린 엔진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오토사이클 행정 방식이 아닌 애킨슨 사이클 방식의 엔진을 얹어서 같은 배기량인 3.8L GDI 엔진을 탑재했었던 지난 세대 G80에 비해서 약 20마력 그리고 4.3토크만큼 출력 손실은 맞지만 대신 연비는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너식 거동은 꽤 안정감이 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는 전형적인 언더스티어 성향을 나타내지만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스포츠 모드로 가속 시 뒷바퀴 쪽에 더 많은 구동력이 전달되면서 이러한 언더스티어 성향이 어느 정도 보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캘리그래피 2.2 디젤 모델의 시승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운전석의 승차감은 꽤 좋습니다. 디젤 모델에 비해서 가속 시 엔진의 소음과 진동도 확실히 덜 거슬리고 회전 질감 역시 좋아서 같은 차량에 앉아있지만 고급감으로 따졌을 땐 이 차량이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방 시야를 포함한 모든 시야가 좋아서 운전하기 편하고, 높게 앉아있는 만큼 전방의 교통 흐름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는 모든 버튼들의 조작도 쉽고 원하시면 음성 명령도 적절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버튼식 기어 셀렉터는 여전히 적응이 잘 안되네요.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참 깔끔하고 좋긴 한데 이 기어 셀렉터를 조작할 때 이 아래쪽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변의 교통 흐름을 주시한 상태에서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하기에는 역시 기존의 방식들이 더 괜찮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정확히 리터당 7km이고 이제부터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VIP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열 좌석은 공간이 상당히 넓고 쾌적해서 좋고 운전석에 비해서 확실히 소음도 적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게다가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뒷바퀴 축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철 구간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상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고 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VIP 패키지로 추가된 편의사양들은 모두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 시트만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소품으로 쓰는 이 미지근한 물병을 미리 냉장 컵홀더에 보관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만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반대로 음료를 따뜻하게 보관하는 기능 또한 역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제로 체감은 잘 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고, 졸음이 쏟아질 땐 이 윙타입 헤드레스트를 오므려 놓고 주무시면 고개가 꺾이는 일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사신 걸 후회하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이사의 딥다이브 채널을 틀어놓고 다른 차량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차량의 성격을 감안했을 땐 개인적으로 디젤 모델보다는 부드러운 가솔린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이 뒷좌석 승객에게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 VIP 패키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의점용 차량이라는 목적성에는 카니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어디까지나 SUV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